누구 거 먼저 할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예. 오늘은 그냥 곧장 시작해서 누구 거 먼저 할까요? 잘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거의 우리 토미님은 격주를 네. 바쁘셔. 워낙 공사다망하셔서 부럽습니다. 네. 언제 우리도 이렇게 바빠지지? 그렇죠. 그럼 우리 이 머니머니의 최종 꿈은 네. 3명 다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이면 뭔가 새로운 걸 찾겠죠. 또. 최종 꿈은 3명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 도저히 할 시간이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인가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게 뭐 돈을 너무 벌어갖고 못하는 거니까 그때면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오진 못할 것 같다. 쉽지 않겠죠. 예. 아무래도 그런 날은 절대로 안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봄날의 곰님이 준비한 이게 뭐죠? 오늘 쇼와 육군이라는 걸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책의 이름이에요. 쇼와 시대의 육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일본 쇼와 시대의 육군이라는 것은 쇼와 시대의 군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육군이라는 이제 군대에 대한 이제 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쓰신 분이 호사카 마사야스라고 일본 분이신데, 네. 이분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책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뭐 생각보다 안에 내용이 되게 충실하고. 일본인 아니면 이렇게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책입니다. 이게 좀 보니까 읽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이게 좀 조사를 뒤에 내용을 좀 봤는데 이분이 책을 150권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말이 150권인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좀 한 8, 90 먹지 않겠습니까? 지금쯤이면. 8, 90? 옛날에 쓰신 거니까, 옛날부터. 근데, 그래도 그렇지, 한 해에 한 권이 아니라 한 해에 한 2권 넘게 쓰였다는 얘기니까요. 네네. 야, 이거는 정말 책 쓰는 기계구나. 핑크팬도 책을 많이 쓰시지만, 이 100권 쓰려면 사람이 어때야 100권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90세면. 그 정도까지 아직 안 드신 것 같아요. 80세면. 20세부터 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60년 동안이네요. 예. 그러면 10년당 6권, 8권쯤 쓴 거네요. 그쵸. 1년에. 예. 아니, 1년에 8권 쓰면 10년이면은 80권이니까 아니네. 아니죠.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씩은 썼다는 얘기네. 1년에 2권 가까이 썼 아니죠. 60년 동안. 60년 동안 150권이지면. 1년에 2권이 넘죠. 그러니까 60년 동안, 아니지. 60년 동안 150권이면은.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60년 동안에 10년에 10권을 썼으면은 10년에 10권 썼으면은 한 해 2권이면 120권이니까. 그러니까 10년에 10권을 썼으면은 60년이면은 60권이구나. 예. 네, 그러면 10년에 20권을 썼구나. 그럼 1년에 2권을 쓴 거구나. 두 권 넘고. 좀 80 넘어서서는 아무래도 좀 힘드실 테니까 그 전에 좀 한 해 많이 쓰는 3권 넘게 쓰셨겠습니다. 그렇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또 주요 인사 뭐랄까요? 일본 전범이죠, 전범. 그러니까 옛날에 세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A급 전범. 그 당시에 주요 군인들이죠. 주요 군인들하고 주요 이제 행정부 요인들 4,000명을 취재를 했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하지? 국민당 있지 않습니까? 중국 국민당. 옛날에 그 태평양 전쟁 때 국민당 주요 인사들도 가서 막 취재를 하고 만나는 분들이 막 90살, 80살 막 이럽니다. 내용이. 젊은 사람들이 75세. 그 당시 아주 어린 사람들이 벌써 한참 됐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게 다치나바 다카시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제가 좀 이름을 들어봤는데 사노 신이치? 그래갖고 대표적인 일본 논픽션 저널리스트래요. 네. 이 보면서 이게 진짜 이 사람 이렇게 됐구나 하고 중간 나온 얘기가 옛날에 되게 이제 일본의 이제 A급 전범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본 엘리트죠. 그 당시 최고 군부나 행정부 수사 그렇죠. 수행원들 그분들하고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냥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범이 됐지. 그렇죠. 나쁜 놈 되려도 똑똑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보면 막 200편씩 편지를 주고받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사료로 만들어내고 보면서 얘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서 근데 뭘로 먹고 살지? 생각해보면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핑크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이렇게 책을 써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핑크팬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많으니까 사보는 사람이 그렇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어쨌든 2배는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저 건수가 그렇게 그렇죠, 치면. 그렇죠. 네. 거기도 책도 많이 읽으니까. 네. 중간에 나오는데 중간에 보다 보니까 여기에 또 옛날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전쟁에 지구서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많이들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히키코모리? 원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왜? 전쟁에 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용소에 있던가 아니면 뭐 깜빵에 있다가 전범이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그런 다음에 쇠상을 등지고 들어가고 많이 히키코모리가 됐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큰일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다 실패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것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등진 거네? 그렇죠. 세상이 자신을 등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 일단 국가에서 일했고 높은 사람들이었으니까 네. 중견기업 뭐 직원들 이상의 월급을 계속 줬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그 연금이죠. 군인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군인 연금을 계속 줬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전몰자 연금을 주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동원을 했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연금 주고 이렇게 다 저희가 뭐 그런 얘기 들어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어쨌든 말든 우린 6.25 전쟁 겪어갖고 다 작살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나눠지는 게 A급 전범들이 히키코모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느낀 것이 왜냐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병사로 나가 싸웠지 않겠습니까? 네. 뭐 축구에는 이 사람들한테 별로 해준 게 없답니다. 근데 그 높은 사람들은 장교들은 우대를 해가지고 되게 많이 돈을 주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중간에 책에 나오는데 일본의 폐학습이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럼 전 세계 다 또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니죠. 미국은 좀 다른 거죠. 미국이나 딴 데나 이렇게. 아니 미국 같은 경우도 장군이면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좀 더 주긴 하겠지만 이렇게 막 여기 이제 그 쇼와 육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저희 나라 한국 군대가 한국은 사실 일본 군대를 많이 베꼈죠.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후신이죠, 후신. 그렇겠죠, 일단. 그게 모두 베껴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군하고 싸울 준비를 할 때 미군은 보고 되게 우습게 봤대요. 네. 미군 우습게 보는 이유가 쟤들은 장군 앞에서 껌 씹고 짝다리 짚고 장군하고 같이 담배도 피고 뭐 저딴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군대가 되겠냐고.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기서 일본군하고 미군이 좀 맞짱 뜨려고 하는 게 몇 번 보이거든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저 새끼들 미친 거 아니야? 미군한테 맞짱 뜨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일본 애들이 미군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는. 네.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제 러시아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일본이 저희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청일 전쟁에는 저희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잘 안다. 뭐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 보면 청일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네. 한국에서 이제 청나라하고 그 당시 지금 중국이지만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싸워갖고 이기고 그 다음번에 또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저희 한국 역사 안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일본과의 싸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책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자체가 러시아에 그 대한 뭐 일본의 증오, 압박?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희하고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왜 러시아에 대한 증오를 왜 미국한테 풀었냐고.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한국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새로운 게 한국이 갖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 우린 사실 외부 잘 모르죠. 네. 한국 사람들은 외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너무 관심이 없죠. 우리끼리 지지고 붙고 우리끼리 잘 됐다, 뭐 우리 나쁘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영어 안시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만춘이 잘 지킨 것도 있지만 사실 보면은 당나라군이 빠져나간 거는 그 잘 지킨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더 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쳐들어온 대로 이게 뭐 태평양 전쟁도 알고 보니까 러시아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일 전쟁 끝나고 나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독도 앞바다 아니면 아니죠, 독도 앞바다가 아니라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우리 동해에서 이제 대마도? 러시아 함대를 갖다가 격파를 해가지고 이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뭐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고 만주도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후로 일본은 항상 되게 러시아에 대한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청나라 자기가 싸울만 하니까 어차피 뭐 둘 다 잘 모르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웃긴 나라들이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서양 국가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2번 정도 전쟁을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로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맞닿는 지역에 한번 싸웠고 또 한 번은 이제 노몬한이라고 그 만주를 넘어서 가지고 몽고하고 저기 싸웠는데 이제 싸울 때
일본 군대가 싹 쓸렸답니다. 어. 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토마로인가? 그 장동건 나온 영화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동건이 나와가 정동건이 해갖고 뭐 아시아의 그 학도병으로 끌려가가지고 태극기 날리며? 태극기 날리며의 그 다음에 나왔어요. 비슷한 멘트인데 이제 일본군으로 참전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중국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국 영화였어요. 한국 영화였어요? 한국 영화인데 그 영화 망한 거 같아요. 돈을 엄청 많이 들였고 네, 노르망디에 가서 막 싸우고. 기억난다. 맞아. 그런 거 있었어. 맞아. 네, 무슨 영화인데 그 장동건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군에 네, 싸우는 거잖아요. 편입돼가지고 네, 맞아요. 편입돼갖고 저기 이제 그 시베리아 벌판에 가가지고. 맞아요. 크게 실패했죠. 네. 근데 그 영화가 되게 심각한 내용을 보여줘요. 왜냐면 일본 애들이 대전차 총검수를 하게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총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그걸로 탱크를 잡겠다는 거예요. 탱크가 기관총을 막 쏘거든요. 그럼 그걸 몸으로 막아가지고 맞으면 한 명 앞에 놈이 맞으면 뒤에 사람 쫓아가가지고 탱크 이제 바깥에 바라보는 구멍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총을 집어넣고 총에다 칼을 꽂은 걸 갖다가 집어넣고 휘둘러가지고 탱크를 잡는다. 대전차 뭐 검도 그래갖고 칼로 탱크를 잡겠다. 때려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무사의 마지막 그 경지네요. 그렇죠. 칼로서 탱크를 잡는다. 예. 처음에는 이게 쟤들이 미쳐서 그랬나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일본 애들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기술이 딸리고 상력이 딸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걔네가 이제 그 쇼와 육군이죠. 육군에서 고민을 했대요. 야, 우리가 러시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해갖고 다 비교를 해보니까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 남은 건 뭐지? 어쩔 수 없다. 정신력이라도. 그러니까 정신 육체를 이긴다. 네, 정신 육체를 이긴다.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무슨 저희가 보면 이제 정신교육 하는 거가 군대 옛날 기억을 해보면 뭐 군인의 우리의 신조 해갖고 막 외우는 게 있었는데. 정신개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병사들을 놓고서 정신교육 훈련을 계속 시켰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넌 뵐 수 있다. 넌 뵐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너는 네 칼로 탱크 잡을 수 있어. 너의 한 칼이면 반토막 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걸 갖다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을 건국한 사람,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네. 예, 천황을 이제 옹립해가지고, 네. 유신, 명치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 유신 이후에 만들었는데, 유신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번이라고 하죠. 지방 이제 왕조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걔들이 조슈번인가 그쪽 사람들 육군을 잡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요 사람들 내보내면서 유년의 군사 유년학교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육군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요 두 개로 이루어진 이제 군 장교 육성 책임이 생겼었는데 육성 이제 시스템이죠. 근데 거기서 어린애들 데려놓고서 다른 거 안 가르쳐 군사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군사만 가르쳤고 애들이 저희가 지금 교육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놓고서 계속 똑같은 거 계속 가르치면은 이제 그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냥 놓고서 자꾸 싸우는 것만 가르치고 뭐 인간이라던가 또는 정치라던가 이런 게 없이 걔들 그렇게 가르친 애들이 고대로 전부 다 커가지고 등수대로 잘라갖고 위에서 10등 얘들은 이제 높은 직위 20등 얘는 중간직위 밑에는 뭐 이렇게 넌 전방에 나가서 죽어 이렇게 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점수라는 거에 목을 걸고 이거에 막 홀릭한 애들만 빠진 애들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인간은 그냥 살로 이루어진 자원이라고 생각했대요. 무조건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목표가. 근데 미션 클리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느낀 게 우리는 무기가 안 되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인간을 좀 더 쏟아붓지 뭐. 정신을 개조하자. 정신 강화. 그래갖고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주입해가지고 하는 것만 이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결론에 가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 똑같이 왔죠. 네네. 개폼이죠 전부 다. 저희 군대 가봤지만. 네. 러시아 군대하고 싸우는 게 저희 이제 백산 뭐 좀 넘어가서 싸운 거 얘기 나오는데 뭐 개판 단 겁니다. 얘들은 막 한밤중에 처음에 이겼답니다. 처음에 이제 밤에 몰래 칼 들고서 총에다가 이제 칼 꽂고 진짜 일본도 들고서 러시아 애들이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지키고 있는데 쳐들어가가지고 칼로 슉슉슉 해갖고 처음에 이겼대요. 이기죠. 이게 뭐 기습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후에 러시아 애들이 제대로 싸우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싸우냐면 탱크하고 비행기하고 대포를 갖고 와가지고 붙지도 않고 그냥 다 쏴가지고 그 근처 다 작살을 내버린 겁니다. 끝나고 나니까 뭐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죽어버리고 막.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노무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도 싸우는데 칼 들고 뛰어들어가고 막 자살특공대. 일본 애들 밀리니까 정신을 할 수밖에 없는 기미가제. 게 가미가제죠. 가미가제. 그 영화 아까 장동건 나왔던 영화 말씀드려보면 거기에 트럭에다가 기름을 잔뜩 싣고서 특공대입니다. 그냥
탱크가 밀려오니까 탱크를 잡기 위해서 트럭으로 들이받고서 불질러고 터뜨려버려요. 와, 진짜 이게 쇼와이콘을 읽으면서 느낀 거죠. 아, 얘들이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걔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일본을 쓸어버릴 것이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부족한 무기와 군비를 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왔던 건 정신이었고. 근데 그거에다가 중국과 싸워보니까 중국은 일본보다 더 못한 거죠. 정신도 엉망이야, 무기도 엉망이야, 훈련도 안 돼 있어. 거기가 또 이제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이겼는데 거기에 싸워가지고는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쇼와이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의 공포 때문에 태평양으로 갔다며. 왜? 얘들이 그러니까 일본 군부가 싸워서 이겼지 않겠습니까? 이겼는데 그 뒤에 계속 가상의 적국으로 러시아를 놓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냥 일본 땅만 가지고서는 러시아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 땅? 코딱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몽고가 뭔가 만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딱 붙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군사 기지를 짓고 이제 관동군이라는 걸 키워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걔들이 이렇게 만주에 공을 들였던 거구나. 그렇죠. 한마디로. 근데 그것만 갖고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러시아 너무 거대하고 강력하니까 한 두 번 싸워봤는데 작살이 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생각하기 안 되겠다. 후방 기지가 필요하다. 근데 일본 본토하고 조선 갖고 안 되니까 중국을 후방 기지를 못 차. 이거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먹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원을 끌어다가 이제 러시아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럴싸하네. 그 정도 땅덩어리면은 뭐 되겠네. 예, 그렇죠.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하고 싸워야 되는데 중국을 몇 대 때리면 중국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는 안 하는 겁니다. 포기 안 하죠. 중국한 쳐들어가니까 중국의 장개사가 그랬대요. 야, 우리 땅 넓어. 우리 사람도 많아. 한번 싸워보자. 니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우리 죽으면 죽은 만큼 또 나와.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제 장교들이 그러는 거죠. 중국은 진흙창이라고. 진흙바닥이라고. 밟으면 밟을수록 이기는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발을 빼지는 못한다고. 뒤에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치가 히틀러가 이제 러시아를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쳐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육군 이제 장교들끼리 싸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쪽에서는 이번이 기회다. 나치가 쳐들어간다니까 히틀러 쳐들어간다니까 우리도 같이 러시아 쳐들어가자. 그럼 이길 수 있다. 양쪽 양면 공격하니까. 한쪽에서는 미친 짓이다. 영국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프랑스하고 싸우는데 만약에 러시아 쳐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에 겪는 것처럼 걔들 착살이 날 것이다. 러시아 땅 넓고 인구 많은 걸로 치면은 중국 못지않다. 걔들도 사람 죽는 거 겁나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똑같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더 전쟁을 넓히면 안 된다. 이 정도 해서 중국 싸우던 것도 철수를 해가지고 우리 그냥 만주나 잘 지키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 나온 거죠. 결론은 저희가 알고 있죠. 히틀러가 쳐들어갔다가 발양 완전히 진흙창에 쳐박고서 거덜났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계속 그게 뺑글뺑글 돕니다. 러시아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니까 기름이 부족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울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또 무시하는 거죠. 아니야. 걔들은 되먹지를 못했어 원래부터. 우리 이렇게 착착착 멋있잖아. 근데 걔들은 봐봐야 앞에서야 껌이나 씻고 장군 앞에 담배나 피고 짝다리 짚고 저게 무슨 군대야. 저게 싸움하겠어. 그렇게 보면 사실 미국 애들도 태초부터 서로 쌈박질해서 만든 국가인데. 그렇죠. 사람 죽여가면서 만드는 그러니까 총질하면서 여차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일본 이제 쇼와이군 여기 나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책이 워낙 이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 저는 그중에 이제 저자분도 그걸 의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교육의 중요함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쇼와이군의 최대 패착은 육군 장교들을 육군 사관학교, 육군 인연학교 출신들로 쭉 올라온 엘리트들만 올려놨다는 게 실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이 집단화 돼가지고 군벌화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그 배려, 사람 갖다 너무 많이 죽인 거죠 중국에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막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불사질르고 실험 삼아서 막 찌르고 막 이랬다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떻게 반대로 바라보면 중공산당이라는 그 조직이 얼마나 위대한 조직인가, 대단한 조직인가 나오더라고. 여기 나오는데 대단한 겁니다. 일본군이 바라본 중공산당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알던 거랑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걔들이 어떻게 심리전을 펼쳤고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근데 일본인이 바라본 거니까 굳이 공산당을 좋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나오는 내용 보면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잘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공산당이 그렇게 대단하고 뭐 했던 것에 대해서는
2부에서 예. 계속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은. 이부 너무 예. 2부에서 싫어요? 끝낼 거야 그냥 여기서? 좀 맞아요. 예. 그러니까 2부에서 마저 얘기하는 걸로 예, 그럼 이 알겠습니다. 쇼와 육군에 쇼와 육군. 대해서 다시 계속 하는 걸 일단 하겠습니다. 칼같이 20분을 지키라는 멋지십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누구 거 먼저 할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예. 오늘은 그냥 곧장 시작해서 누구 거 먼저 할까요? 잘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